정재민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호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여보, 빨리 준비해요. 늦겠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정재민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연상이라서요? 5살 차이가 적은 게 아니잖아. 민호는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정재민은 정장 재킷을 입으며 말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죠. 요즘 연상연하 연애 흔해요. 민호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재민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자신도 모르겠어요.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겼어요. 상견례를 앞둔 예비 신랑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응. 정재민은 짧게 답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을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런 식이었죠. 아버지, 수연 누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재민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래, 알겠다. 하지만 정재민의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차 안에서도 정재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수연에 대해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듣기만 했어요. 수연 누나는 영어 강사예요. 성격도 밝고 따뜻하시고요. 그래. 어머니도 미용실 하시면서 혼자 수연 누나 키우셨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재민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혼자 딸을 키웠다는 말이 왜인지 신경 쓰였어요. 혼자 키웠다고?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한식당에 도착했을 때 정재민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출장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가족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 들어가요. 민호가 앞서 걸었습니다. 정재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따랐어요. 개별실 문 앞에서 정재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왜 이럴까요? 아버지. 민호가 걱정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아니다. 들어가자. 정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개별실 안에는 민호의 어머니와 예비 신부, 그리고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재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예비 신부 어머니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재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정재민을 바라봤어요. 정재민의 뇌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죠. 한은주였습니다. 30년 전 대학교에서 만났던 그 여자, 임신시켰지만 버리고 떠난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주 역시 정재민을 알아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재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버님 오셨네요. 수연이 밝게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정재민은 수연을 바라봤어요. 은주와 닮은 부분이 있었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이었죠. 나이도 32살이니까 자신과는 관계없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은주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재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재민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 얼굴이 그대로였죠. 조금 늙긴 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물잔을 떨어뜨릴 뻔한 것도 수연이 봤죠. 아, 괜찮아. 좀 놀랐어.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를 보는 순간 대학교 시절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함께 걸었던 캠퍼스, 그리고 마지막 만남까지 모든 게 생생했죠.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재민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은주와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죠. 한은주입니다. 은주도 간단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민호 어머니가 분위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이셨으니까 식사 시작할까요? 그러죠. 정재민이 자리에 앉으며 답했어요. 정재민과 은주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자리 배치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재민과 은주는 음식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충격이 너무 컸죠. 수연이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민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군도 참 듬직해 보여요. 은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계속 정재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정재민은 은주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예전의 순수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죠. 대신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아버님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수연이 정재민에게 물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정재민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멋있어요. 민호한테 들었는데 정말 성공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은주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순수한 딸이 정재민의 아들과 결혼한다니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수연이 어머님은 미용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민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15년째 하고 있어요. 혼자 딸 키우면서 사업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말에 정재민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혼자 키웠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은주의 대답에 정재민은 안도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수연을 낳은 거였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였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30년 전 임신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나았을까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연 그리고 민호 어머니만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재민과 은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은주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창백해 보였죠. 왜 하필 정재민이야? 은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정재민이 민호의 아버지였을까요?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정재민의 차가운 반응, 미국 유학이 더 중요하다던 말, 그리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일까지요.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지금은 수연의 행복이 더 중요했죠. 화장실에서 나온 은주는 개별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재민과 눈이 마주쳤지만 모른 척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죠. 정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30년 전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재민과 은주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이제 이들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재민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거든요. 여보, 상견례 어땠어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좋았어. 좋은 분들이야. 정재민은 대충 대답했어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수연이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58살이라고 했나? 아, 저랑 비슷하네요. 어떤 분이세요? 아내의 질문이 계속되자 정재민은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은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분이야. 미용실 운영하시고 혼자 딸 키우셨다면서요? 참 대단하시네요. 정재민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아내가 나간 후 정재민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 대학교 시절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찾았죠. 상자를 열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학과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학생회 활동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죠. 30년 전의 은주는 정말 예뻤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재민도 그 옆에서 행복해 보였죠. 젊음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정재민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4학년 봄이었어요. 정재민은 경영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있던 은주를 처음 만났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한 은주를 잡아준 것이 첫 만남이었죠.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났어요. 수줍어하면서도 고마워하던 그 표정까지 생생했죠. 그날부터 정재민은 은주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문과 3학년이었던 은주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정재민과는 정반대였죠. 커피 한 잔 할래요? 정재민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요? 예쁘시는데. 그때부터 둘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캠퍼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갔죠. 은주는 정재민이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순수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처럼 꾸미지도 않았고 허영심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죠. 재민아, 난 정말 행복해. 은주가 정재민의 팔짱을 끼고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걸으며 했던 말이었죠. 나도야. 정재민도 진심이었어요. 은주와 함께 있으면 평온했거든요. 다른 일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재민은 미국 유학 준비에 바빠졌어요. MBA 과정에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토플 시험도 봐야 했고 서류 준비도 해야 했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은주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외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재민아, 미국 가면 언제 돌아와?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은주의 질문에 정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재민을 불러냈어요. 재민아, 할 말이 있어. 캠퍼스 뒤편 조용한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나 임신한 것 같아. 정재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병원에서 확인했어. 6주래.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재민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하지? 정재민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이라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야? 은주의 말에 정재민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대학생이었고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은주야,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머리가 복잡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 정재민의 태도가 변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죠. 유학 준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은주는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재민과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2월 말이었습니다. 정재민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은주야, 미안해. 미국 유학이 확정됐어. 다음 주에 떠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는 어떻게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정재민은 미국으로 떠났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죠. 정재민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죄책감이 생생했어요. 그때 은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는 낳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만난 은주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의 그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강인하고 차가운 여자가 되어 있었죠. 정재민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상견례 다음 날 오후 은주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머리를 만지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정재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말이죠. 가위질을 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정재민은 여전히 잘생겼어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품격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죠. 성공한 사업가답게 여유로워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남자 말이에요. 오후 3시쯤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재민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지만 실제로 받으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조금 더 무게감이 생겼을 뿐이었죠. 정재민은 민호에게서 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에 은주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결혼하면 앞으로도 만날 일이 있을 테니까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6시 반 롯데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주는 미용실을 서둘러 정리하고 거울 앞에 섰어요. 왜인지 머리를 다시 빗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정재민에게 잘 보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정재민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놓은 상태였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단둘이 마주한 거였어요. 은주는
정재민 앞에 앉으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멋있는 얼굴이었죠. 정재민도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예전의 순수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대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민이 커피를 권했지만 은주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빨리 할 말만 하라고 했죠.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여대생이 아니었거든요. 혼자 살아오면서 강해진 거였어요. 정재민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랜만이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은주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강조하는 듯했죠. 그때 일을 기억하냐는 정재민의 질문에 은주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어요. 그 말에 정재민의 가슴이 찔렸죠. 은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느껴졌거든요. 정재민이 사과했습니다. 30년 늦은 사과였지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죠.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식이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는 은주의 질문에 정재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빴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사업에만 매달렸죠. 과거는 잊고 싶었거든요. 물어보려고 했다는 정재민의 대답은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묻는다니요. 은주는 정재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을 말했어요. 유산했다고요. 정재민이 떠난 후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했죠. 혼자서 말이에요. 정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후에 부모님이 선을 봐주었다고 했죠.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그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정재민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전의 아픔을 다시 꺼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재민에게는 반드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정재민은 은주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있어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준비 이야기가 나와도 건성으로 대답하기만 했죠. 민호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결혼 준비에 대해 이것저것 간섭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무관심해진 거였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죠. 정재민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실제로는 무책임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은주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이 계속 따라다녔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집중하지 못해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비서가 컨디션을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답했어요. 일주일 후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민호 어머니와 정재민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수연과 은주도 올 예정이었죠. 웨딩샵에 도착했을 때 은주와 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수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정재민은 은주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어요.
은주는 정재민을 완전히 무시하며 오직 딸에게만 집중했죠. 민호 어머니와 은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드레스에 대한 이야기,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재민과 은주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수연이 드레스를 갈아입는 동안 정재민은 은주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은주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철벽을 쌓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정재민은 포기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은주의 단호한 태도를 보니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는 예식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정재민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했죠. 예식장에서 웨딩 플래너가 설명을 해주는 동안 정재민은 계속 은주를 의식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정재민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죠.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는 민호 어머니와만 대화했고 정재민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정재민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민호와 수연은 부모들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재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이 사과했으니 조금은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재민은 은주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받아주지 않을 게 뻔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것 같았죠.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우울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요즘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정재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고도 했죠. 하지만 정재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어요. 실제로는 정재민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전의 일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은주의 상처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결혼 준비가 부담스럽냐고 물었어요. 예전과 달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재민은 그냥 바쁘다고 둘러댔죠.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을 때 정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자고 연락해보기로 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완전히 차단당한 기분이었어요. 정재민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을 사흘 앞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서재에 들어갔어요. 결혼식 때 보여줄 어릴 적 사진을 찾고 있었거든요. 서재 한 구석에 쌓여있는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서류나 오래된 책들이었지만 그 중에 대학교 시절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대학교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재민은 정말 잘생겼었죠. 지금과는 다른 풋풋한 매력이 있었어요. 민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학생의 활동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죠. 아버지가 한 여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캠퍼스 벚꽃길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여학생은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도 그 옆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학생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뒤에서 정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사진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자 정재민은 민호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전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민호가 사진 속 여학생이 누구냐고 묻자 정재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호가 은주를 알아본다면 큰일이었어요. 정재민은 그냥 학과 선배라고 대충 넘겼지만 민호는 계속 궁금해했어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죠. 정재민은 재빨리 사진을 받아서 상자에 넣고 다른 곳에서 어릴 때 사진을 찾으라고 했어요. 정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그 여자가 수연 어머니라는 걸 알아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저녁 정재민은 서재에서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30년 전의 은주는 정말 예뻤어요. 순수하고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지금의 차가운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정재민은 사진을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결국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정재민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수연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색해한다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아내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재민은 당황했어요. 연상 며느리 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아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재민은 회사에 도착해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결혼식 준비 관련해서는 모든 연락을 아내한테 돌리라고 했죠. 실제로는 은주와 마주치는 일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호가 회사로 찾아와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수연 어머니와 아는 사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제 그 사진을 보고 계속 생각해 봤는데 수연 어머니 같다고 했죠. 정재민의 심장이 멈출 듯 했어요. 결국 민호가 알아챈 거였어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민호는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다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재민이 그 사진을 버렸다고 하자 민호는 왜 버렸냐고 추궁했어요. 정재민은 화를 내며 옛날 사진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고 했지만 민호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죠. 결국 민호는 그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전에 아는 사이였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수연은 깜짝 놀라며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민호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왜 숨겼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28년 동안 함께 살았던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였죠. 하지만 은주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0년 전의 아픔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죠. 정재민도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은주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사돈지간이라고 했던 은주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죠. 정재민은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전화나 직접 만나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그날 결혼식에서 은주를 보며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죠. 은주가 혼자 수연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썼어요. 자신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은주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고 했죠. 정재민은 앞으로 좋은 시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을 친딸처럼 아끼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은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다고 적었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재민은 봉투에 넣었어요. 내일 민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죠. 직접 전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제까지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결혼식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은주는 밝게 웃으며 딸이 정말 예쁘게 결혼했다고 답했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민호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은주에게 건넸죠. 은주는 편지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재민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민호가 돌아간 후 은주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정재민의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30년 전의 일에 대한 깊은 반성과 은주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느껴졌어요. 은주는 편지를 다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재민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은주도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재민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썼어요. 하지만 용서와는 다른 의미라고 분명히 했죠. 30년 전의 일은 이제 정말 과거라고 적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수연이라는 소중한 딸도 얻었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었다고 썼죠. 앞으로는 아이들의 부모로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묻어두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고 적었어요. 수연과 민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은주는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도 이제 아물 수 있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수연과 민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은주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수연이 어머니를 찾아와 신혼여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시부모님들도 잘해주신다고 했어요. 은주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수연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정재민도 아들 부부의 새집에 놀러 갔어요. 수연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줬죠. 정재민은 수연을 보며 은주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며느리로만 대하기로 했죠. 민호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수연에게 잘해주냐고 했죠. 정재민은 웃으며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답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재민과 은주는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만났지만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과거의 일은 정말 묻어둔 채로 말이죠. 수연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은주는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가 되는 거였죠. 정재민도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볼 때 정재민과 은주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제는 그냥 아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재민과 은주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작고 예쁜 손자를 보며 두 사람 모두 감동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정말 의미 없어 보였죠. 은주는 손자를 안아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정재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과 민호는 여전히 부모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었거든요.
정재민과 은주는 이제 진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말이에요. 30년 전의 상처는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죠. 은주는 미용실에서 일하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정재민도 회사 일에 집중하며 좋은 시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